내일 평양에서 시작되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방북단의 명단이 확정됐고 오늘 오전 11시에는 세부 일정과 의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청와대가 국회 협치 방북을 제안했습니다만 범보수 야당들은 거부를 했고요.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만 함께 방북길에 오르게 됩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명목상 국가 원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외빈들을 만나서 이제 안내하고 접견하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는데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런 데 치중할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인 권력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영남 위원장을 만나는 것 자체는 의존적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만나기 위한 하나의 초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재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지금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일 거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 처음으로 평양에 간다는 게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아마 마지막 임무가 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우리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가장 큰 의제라든지 목적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측으로서는 어떻게든 미국을 좀 설득해서 제재 완화를 통해서 이제 북한에 좀 숨통을 좀 터달라. 거기에다가 정전 선언으로 가서 한반도 이제 평화 체제로 가는 그렇게 해야지 이제 해외 투자도 받고 좀 이제 물꼬가 트이는데요. 이를 위해서 좀 설득해 달라. 이런 목적으로 이제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상당한 이제 대화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송영무 장관은 네.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북한으로서는 이제 뭐 4가지 조치를 하고 굉장히 비가역적인 조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미국으로서는 좀 지금 아직까지 약하다, 어떤 뭐 가시적인 감동적인 조치가 없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이제 어떤 군사적 그리고 이제 비핵화와 관련되는 조치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송영무 장관이 지금 뭐 곧 경질되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특별 수행원이 52명인데 이 가운데 17명이 경제계 인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함께 가게 되고요.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 지금 당장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추진 실행 계획을 세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논의는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평화 만들기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왔는데, 앞으로 하나 더 나가서 그리고 한반도의 어떤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만들기, 그리고 이제 서로 간의 대화 통로, 그리고 이제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4대 그룹 최고 책임자들이 가서 직접 실무 투자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봐라, 우리 요구를 들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소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관도 보면은 지금 북한에서 필요한 게 지금 인프라입니다. 네. 북한 도로, 철도는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데요.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반드시 간 거고, 그리고 북한 산림은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든 아니면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을 향해 보면은 모든 산이 민둥산입니다. 거기에 다락론 해가지고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고난의 행군 시절에 땔감만을 위해서 온 산을 전부 민둥산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이 자체는 어떤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어떤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북한 농업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산림청장도 가서 이번에 상당히 이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 인사, 또 정치, 경제 인사를 중심으로 이번 방북단에 포함된 사람들을 좀 짚어봤는데, 남북 관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초석을 이번 기회에 딱자 사흘씩 가는데 못 만날 사람이 없고 서로 얘기하지 않을 주제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든 그리고 평화체제든 북미 대화든 모든 안건을 열어두고 서로 얘기를 하자.
접촉 면적을 넓혀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평화 만들기를 넘어서 미래 만들기를 가자. 이런 선언적인 어떤 행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평양을 찾았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방북을 하게 되겠죠. 1시간 정도 걸리겠죠? 예, 이게 직항로가 이제 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바다 쪽으로 이렇게 네. 돌아서 가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도착하면은 당시 이제 깜짝 쇼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방북 시절에 첫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걸어서 영접을 나왔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생중계되면서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뭐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자신들의 선의를 보여주는 그리고 정성을 보여주는 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뜨거운 환영 모습 그리고 지난번 그 판문점에서 보여준 모든 사람을 다 세워놓고 같이 이제 서로 소개하고 악수하고 기념 촬영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에 못지않은 그 아주 열렬한 환영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쪽에다가 어떤 그 부담을 남길 그런 이제 네. 효과도 있겠죠.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대접하는데 네. 같이 나서자. 이런 이제 서로 메시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두 정상이 함께 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까지 나오냐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두 정상이 만나다 보니 형식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죠? 그렇죠. 오늘 이제 공개가 되는데 아마 뭐 어떤 북한은 이제 유온 통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전 그 김정은 그 위원장과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만났을 당시에 그 역사적 현장을 뭐 되새김질하는 그런 장소에서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북한이 굉장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또 김정은 위원장대로 자기 프로젝트가 있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북한 평양에 있는 어떤 뭐 그 과학자 거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청년 거리 같은 데를 가서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뭘 하고 있으니까 같이 투자하고 애셔자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관광을 통해서 외화를 좀 그 받아들여서 이를 바탕으로 좀 마중물로 삼아서 경제 개발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원산 갈마반도에 네. 거기다가 해안 관광 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명사심리를 같이 그 우리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걸으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서로 뭐 경제 협력, 미래 만들기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 뭘 해보자는 얘기를 우리 도보다리에서 했듯이 거기서 백사장에서 서로 이제 하염없이 걸으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그리고 개마고원도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일정이 빠듯할까요? 무슨 뭐 항공기를 통해서 네. 가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이제 얘기한 게 이거 뭐 좀 민망한 정도의 교통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 뭐 네팔 가서 이제 히말라야 트레킹도 하신 분인데 이번에 개마고원이나 백두산에서 어떤 트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은 남북 통일 그리고 그 남북 간의 교류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 시작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좀 미리 짚어봤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